저는 더 이상 프랑스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 결국 다시 한국으로 회귀후입구이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한국에서 2년 동안만 업무를 수행한 후 파리로 복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프랑스에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패션과 예술에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파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건축가로 활동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예술을 향유하는 분들이셨기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패션 마케팅을 전공했고 졸업 후 유럽 내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십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운 좋게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바이어로 채용되었습니다. 패션 바이어라는 직업이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경무지우에 시달리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새로운 패션 동향을 조사하고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정하며 공급업체와의 협상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직업에 대한 열정이 매우 컸습니다. 파리에서 근무하며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며 디자이너들을 만나는 과정은 실로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강화를 목표로 한국 지사에 바이어를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그 중책을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한국에 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고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도 거의 전무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유행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흥미가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조차 맛본 경험이 없었으며 한국어는 전혀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세에게 한국어 능력도 부족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낮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바이어에게는 언어 능력보다 트렌드를 포착하는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저는 강렬한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규모가 엄청나고 매우 청결했으며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그 놀라운 정숙함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이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듣고 심지어 노상 공연 버스킹을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도서관처럼 고요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게 된 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을 위해 제공한 곳이었습니다. 한남동은 외국인 거주자도 많고 분위기가 파리와 유사한 면이 있어 그나마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첫 출근한 날 아침부터 모든 것이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신속하게 움직였고 저는 멍하니 동료들을 따라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고도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긴장을 풀고 동료들과 여유로운 점심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점심을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착석했고 저는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테이블마다 설치된 벨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한 동료가 무심한 듯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즉시 달려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역시 빨리빨리의 나라답게 한국 음식도 매우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주문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이미 반찬과 메인 요리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최소 5분에서 20분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 밥을 한두 숟갈 뜨고 있었는데 동료들은 이미 식사의 절반 이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속도로 젓가락을 움직였고 저는 이 리듬을 따라가려 애쓰다가 소화불량이 올 뻔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하게 소피 많이 드세요 라고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밥을 채 씹기도 전에 또 다른 반찬을 먹고 국물을 마시며 끊임없이 속도를 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을 곁들여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시며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한국의 점심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동료들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커피는 안 마시나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동료들은 이미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업무를 재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은 응당 휴식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자리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속이 답답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후에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쉬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즉시 업무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갔고 저는 단 하루라도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너무나 피로했고 익숙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분주했고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갔으며 저는 제 삶의 고유한 속도를 상실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졌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허기가 져서 무심결에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한글을 읽지 못해도 사진만 보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킨이나 시킬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득 나 이제 한국의 배달 시스템에 완전히 동화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신속한 업무 방식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서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스타일보다 한국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회식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2차, 3차를 즐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야경과 밤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활기찬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 안락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 생활에 깊이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신속한 생활 방식이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익숙해지자 역설적으로 이전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대중교통은 시간 낭비 없이 움직였으며 무엇보다 일상생활 자체가 지극히 편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오직 배달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에 익숙하지 않아 배달 앱 사용이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앱만 열면 원하는 음식을 30분 안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클릭 몇 번만으로 치킨과 맥주가 문 앞에 도착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배달되는 음식의 종류가 실로 방대했습니다.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뿐만 아니라 한식, 일식, 중식, 심지어 디저트까지 모두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면 주문 후 20분에서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간단한 생필품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배달 가능한 음식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심야 배달 서비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편리함이 놀랍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하루에 한 번꼴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렇게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진정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길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힘들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과 버스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이동 속도도 빨라서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파업이라도 발생하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동 중에도 자연스럽게 동영상 유튜브를 시청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심지어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연결이 거의 끊겨 이동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저 역시 어느새 그 문화에 깊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음주 문화, 회식 문화였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가볍게 곁들이는 정도였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다소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번 경험해보니 저도 모르게 그 활기찬 분위기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동해 맥주를 마시고 마지막에는 노래방까지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밤은 끝날 줄 몰랐고 어느 순간 저는 이 문화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결국 새벽까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더욱이 술을 마신 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늦은 밤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혼자 밤늦게 돌아다녀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원래 패션 바이어였기에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옷을 구매하는 과정이 너무나 간편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유행을 선도하는 옷들이 많았고 쇼핑몰도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의 배송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도착하는 시스템은 저에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를 받으려면 최소 며칠은 기다려야 했고 배송 사고도 잦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편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의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어느새 저는 그 속도를 오히려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서의 느릿한 생활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프랑스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면 나는 이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한국에서의 모든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지하철에 탑승할 때마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결국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원래 내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데도 불편했고 편안해야 할 것들이 도리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깊이 적응해버린 저에게 프랑스는 마치 낯선 타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괴롭힌 것은 바로 배달 서비스의 부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원하는 음식을 무엇이든 배달받을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자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정도만 가능했으며 그마저도 배달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0분이면 도착했던 음식이 프랑스에서는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위해 배달 앱을 열었을 때 한국에서처럼 간단히 떡볶이나 치킨을 주문하려 했지만 프랑스 앱에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빨리 배달된다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1시간 후 배달원이 도착했지만 그는 집 앞까지 오지 않고 밖에서 전화를 걸어 직접 나와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당연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교통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이동 중에도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자주 연착되었습니다. 특히 출근길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면 정확히 회사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언제 도착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는데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지연 안내가 떴습니다.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맵 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결국 2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지하철을 탔으나 회의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밤은 너무나 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술 한잔을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2차, 3차까지 이어가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저녁 10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지만 한국이라면 이 시간에 2차로 이동할 텐데 프랑스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뭐 하고 있어? 예상대로 그들은 여전히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피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라는 메시지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왔으니 행복해야 할 텐데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고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와이파이 속도가 느렸고 데이터 속도 역시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덜 보게 되겠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점차 불편함이 증폭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퇴근길에 동영상을 보려 했지만 인터넷이 너무 느려 로딩이 계속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 편안하게 영상을 보면서 이동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니 자연스레 핸드폰 사용 시간이 줄긴 했지만 그게 결코 편리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쇼핑도 난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렌디한 옷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고 온라인 주문 시 다음 날 바로 배송이 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배송이 최소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다가도 당일 배송으로 옷을 살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생겼습니다. 한국이었다면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고 다음 날 받아볼 수 있었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배송이 2주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구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극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오면 다시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극도로 편리한 생활에 너무나 깊이 익숙해진 나머지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퇴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 배달이 정말 빠르고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돼. 그러자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너 한국에서 너무 안락하게 살았나 보구나.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편리함이 없는 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저는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생활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했고 사소한 것들마저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배달 음식은 한정적이었고 대중교통은 비효율적이었으며 인터넷은 느려 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럽던 일들이 프랑스에서는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활의 편리성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이상할 정도로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해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간절히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온 후 예전처럼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친구들을 만나도 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술 한 잔을 하고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약속했는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프랑스에서는 몇 주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했던 것은 식사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메뉴를 보고 벨을 누르면 직원이 즉시 와서 주문을 받았고 음식도 몇 분 안에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은 후 한참을 기다려도 직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부르려 했지만 직원은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 테이블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좀 와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미 벨을 눌러 주문을 마쳤을 시간이었어요. 겨우 웨이터가 오고 나서야 메뉴를 받을 수 있었고 메뉴를 본 후에도 또 한참을 기다려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음식이 곧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5분, 10분이면 음식이 나오지만 프랑스에서는 기본 30분, 40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저는 속으로 점점 인내심을 잃고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음식이 언제 나오는 거야? 계속 주방 쪽을 바라보며 애써 인내하려 했지만 짜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 벌써 밥을 다 먹고 2차로 이동하고 있을 텐데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또 다른 문화적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반찬도 같이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각자 자기 접시의 음식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을 자연스럽게 함께 공유하며 먹는 한국의 식문화가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저는 계속 답답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식사가 가능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주문부터 식사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친구들에게 이제 어디 갈까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2차, 3차로 자연스럽게 흘러갔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뭐 하고 있어? 예상대로 그들은 여전히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피, 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더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리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한국에서의 인간관계가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갑자기 약속이 잡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모든 약속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쉽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활기찬 생활을 떠올리며 우울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제가 어떻게 한국을 더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업무량이 많아 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퇴근 후 배달 음식을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어서 배달 가능한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국이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배달 앱을 열어 치킨이나 떡볶이를 주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극심한 좌절감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고뇌했습니다. 내 삶이 어디에서 더 행복했으며 어디에서 더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국 지사로 복귀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몇 주 후에 결국 승인이 났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날, 비행기 창문 너머로 파리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나의 고향이지만 이제 나는 여기가 낯설게 느껴진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시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